지희의 실체와 삼성이 준비 중인 짐승의 세상이다. 여러분, 제목은 아마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완전히 이렇게 다 고정시킨 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 베리칩에 대해서 회복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죠? 오늘은 많이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뉴월드 오더 기업들이, 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인가에 대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하다. 길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그동안 뭐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뭐 사회적,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산업 구조적으로 지금이 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열기 위해서, 짐승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 과연 이 GE와 그리고 삼성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들으시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소름이 돋는다? 어느 정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지만 넌지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요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주목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GE, 여러분 120년 전통의 거인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잭 웰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죠. 1892년 에디슨 발명을 모태로 설립을 해서요. 120년 동안 세계 정상을 유지했던 에너지, 항공, 산업설비, 발전, 의료기기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최근은 항공용 제트 엔진, 기관차, 풍력 발전 설비, MRI 등 병원 장비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먼저 GE의 위상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놀라운 저력, 워크아웃, 스와트 분석이다, 전략계획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기업하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런 파격적인 경영 기법을 창안해냈고 그것을 전수했던, 전 세계 CEO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크로튼빌 연수원 강의, 그리고 특별히 잭 웰치, 이 사람은 전 세계 CEO들이 뽑은 가장 뭐라고 할까요? 닮고 싶은 CEO 1위에 올랐던 잭 웰치.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 GE가, 제너럴 일렉트릭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겁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게 매우 위험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위험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여러분, 이 GE는 120년 동안 전 세계 CEO들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기업이었고, 그리고 그런 CEO였습니다. 따라서 지혜의 변화는 그것도 번복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게 지금 지혜가 변하고 있는데, 지혜의 변화는 곧 전 세계 CEO들이 변하고 싶어하는 방향성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120년 동안 세계 글로벌 CEO들을 이끌었던 정치적인 지주였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지혜가 어떤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가려고 하는가, 이것은 곧바로 전 세계 CEO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선풍기, 뭐 냉장고, 텔레비전, 자동차, 뭐 배, 비행기, 이런 산업 전반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보급하는 그런 CEO들 역시
이 지위의 변화를 주목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위가 어떻게 변화가는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이렇게 발음이 또, 산업 생태계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 자, 그럼 지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위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 제트 엔진, MRI 장비, 풍력 발전 장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항공, 병원, 정부 등 이런데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지위가 지금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Connected Product. Connected Product. 무슨 말이냐? G가 생산하는 각 제품에 지금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사물 인터넷. 근데 그 사물 인터넷이 전반적인 산업 영역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지위의 변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은 더 좋은 제품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 정확하고 정밀한 MRI 장비뿐만 아니고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학적 데이터 장비를 같이 결합해서, 다시 말해서 이 G가 지금 MRI 장비를 만들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의사들이 수술하는 데나 혹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별도로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별도로 또 어떤 장비를 그런 거 없이 이 한해 인터넷을 장착해서 말 그대로 MRI 장비의 사물 인터넷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휘의 목표입니다. 각 제품의 인터넷을 연결하자. 지휘의 산업 인터넷 계획인데요. 실제 이게 지금 지휘가 변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이게 2016년 자료입니다. 지휘의 제품 플러스 여기 인터넷 연결 센서를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그래서 이거를 The Power of 1%. 발음이 혀를 왜 이렇게 굴리냐? 발음도 못하면서 1%의 힘. 그래서 기기 플러스 기기, 여기에 기기 플러스 사람, 기기 플러스 비즈니스 운영까지. 즉 쉽게 이겁니다. 제품? 그걸로 끝내면 안 돼. 여기에 인터넷을 연결해야 돼. 모든 제품을 사물 인터넷화해야 돼. 그래야지 효율성이 증대돼. 즉, 지인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산업 인터넷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력 산업을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조로 바꾼다. 이것이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의 목표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뭐냐? 여러분 삼성 스마트폰 기계 있죠? 기계. 삼성 스마트폰 기계. 그걸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그 기계를 움직이는, 구동시키고 여기에 뭐 앱, 이런,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위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큰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조로 산업을 바꾸겠다. 쉽게 말해 사물 인터넷 세상, 모든 것에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선풍기, 스스로 생각하는 세탁기, 스스로 생각하는 텔레비전, 스스로 생각하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들은 산업과 인터넷이 만나 서로를 바꿀 수 있다. 기계가 인터넷을 만나 비로소 심장을 얻어 숨을 쉬고 핏줄을 만들어 피가 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기계를 사람이 직접 통제해야 됐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직접 사람이 손으로 켜야 됐습니다. 그게 기계죠.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 그게 기계죠. 그런데 이 기계에 인터넷이 만나면 텔레비전이 시간 되면 지가 알아서 켜집니다. 세탁기가 지가 알아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뭐 물량이 찼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선풍기 세탁기가 돌아가고 말도 할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뭐 냉장고에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런 기술은 뭐 아주 왜 밥솥 보면 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기술들은 뭐 이미 됐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계가 인터넷을 만나 비로소 심장을 얻어 숨을 쉬고 핏줄을 만들어 피가 돌게 됐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기계가 더 이상 기계가 아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살아있는 생물이 된다? 예, 기계가 인터넷을 만나면요, 살아있는 생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을 지배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온 인류가 통제를 받는 도청장치로 변하고 냉장고가 도청장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 인터넷이 만나 서로를 바꿨다. 지금 이 중에 대표적인 화두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바로 무인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무인 자동차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진화했다, 좀 발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인 자동차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무인 자동차는 뭐냐? 컴퓨터가 바퀴가 달려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지금 무인 자동차 얘기를 하고, 뭐, 전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든 무인 자동차든 모두 다 이게 자동차가 진화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컴퓨터가, 더 나아가 스마트폰이 커지고, 이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갈 정도로 스마트폰이 커진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무인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제가 회복교 오프라인 교회가 있었을 때 이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테슬라가 만든 전기 자동차에서 한번 따로 떼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죠.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전기차가 무엇인지, 무인 자동차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고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하루를 빼가지고 제가 전기 자동차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종합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나왔듯이 무인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의 진화가 아니다. 스마트폰의 진화다. 스마트폰의 진화다. 사람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그 스마트폰이 그 정도로 커지고 거기에 바퀴가 달려서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무인차. 그것이 전기 자동차다. 왜 그런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던 지인은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디지털 사회로 만들어가는 바로 뉴월드 오더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게 지희의 실체입니다. 지희의 실체. 지희는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예, 바로 모든 사물을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기존의 사물들은 아날로그지 않습니까? 기계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터넷을 접목시켜서 이제 어떤 세상을 열려고 해요? 예, 바로 디지털화된 세상. 디지털화된 세상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그게 여러분 디지털입니다. 짐승의 표가 이 땅에 도래하려면 지금처럼 디지털화된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조차 이 베리칩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사람으로 바뀔 때, 그것이 계시록 13장이 예언하고 있는 아주 끔찍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스마트폰이 되는 세상. 근데 지금 GE는, 제너럴 일렉트릭은 사람 전에 모든 사물을 다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변화의 중심에 그런 모토를 갖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GE는 경영학의 교과서 같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CEO들이 GE를 보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산업을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CEO들 역시 여기에 주목해서 그들이 생산해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역시 디지털화로 바꾸는 그런 일에 매진할 것이다. 이 GE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120년 동안 이 GE는 경영자들의 정치적인 지주였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삼성을 볼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재용의 넥스트 삼성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저 이 책을 읽고 소름이 개인적으로 돋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성민 씨입니다. 이성민 씨, KBS 아나운서인데요. 6시 내 고향, 역사저널, 여성공감, 이런 TV 프로, 그리고 KBS 정오뉴스, 마감뉴스, KBS 2시 뉴스 이런 뉴스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인사 청문회 등 이런 굵직굵직한 속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재해재난 관련 특별보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주요 사안의 특보와 속보를 진행한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아나운서?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재용의 넥스트 삼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삼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삼성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심도 있게 잘 썼더라고요. 이 중에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용의 넥스트 삼성 이 책에. 이 사람이 이 삼성에 뭘 주문했냐면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 비이클 산업에 참여해라. 두 번째는 스마트 빌딩 창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스마트 피플 모델 구현의 능력을 삼성이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 피플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스마트 비이클, 스마트 빌딩, 스마트 피플 하나씩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비이클 산업은 뭐냐면 비이클, 영어로 비이클은 탈 것, 차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는 것, 스마트 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단, 스마트 이동수단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미래의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 기능을 갖춘 IT 전자제품이 아닌 이 책에는 그거 제가 요약해서 갖고 온 건데요. 미래의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 기능을 갖춘 IT 전자제품이 아닌 움직이는 컴퓨터다. 즉 미래의 자동차는 컴퓨터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무인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다 라는 것을 다른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개발되면 조만간 전기 비행기 그리고 전기배도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비행기, 배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장치가 달리고 날고 물에 뜨고 심지어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동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장치의 본질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에다가 날개를 달면 스마트 비이클, 날아다니는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컴퓨터에다가 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물을 다닐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면 그게 컴퓨터가 물 위를 다니는 거다. 컴퓨터의 드론 기술을 결합하면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되는 거고 이 장치의 선박 건조 기술과 잠수함 건조 기술을 탑재하면 수륙, 항공, 해저 사용 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IT전자 기술력은 미래의 스마트 비이클을 제작하는 이 사람 주장이에요. 세계 표준을 정립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삼성의 IT전자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까운 장래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비이클 제조 회사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비이클 산업 참여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고 날고 그리고 배로 움직이고 이런 인간이 이동하는 모든 것이 다 뭘로 변하는 거예요? 예, 디지털로 변하는 겁니다. 디지털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지가 아까 항공 이런 장비 거기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물 인터넷 항공 장비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게 지금 스마트 비이클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삼성은 이렇게 할 것이다. 뉴월드 오더 기업은 이렇게 간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동할 때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디지털로 바뀌면 그냥 산업 전반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도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고 날아다닐 때도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짐승의 세상이 되는 건 그게 디지털된 세상입니다. 그게 디지털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어야지만 그래야 사람에게 이 베리칩을 심어서 어디든 가도 디지털화된 어떤 사물들과 이게 연동되어서 그게 결제를 하든 뭐 신분 확인을 하든 뭐 이동수단을 체크를 하기를 하든 이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빌딩 창조 능력인데요. 웨어러블 컴퓨터와 스마트 비이클을 통해서 미래의 컴퓨터를 이해했다면 스마트 빌딩에 대한 이해는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있는 거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인류가 앞으로 살아갈 스마트 빌딩은 그 한마디로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컴퓨터인 셈이다. 즉 스마트 빌딩이 뭐냐? 이름 거창하죠?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거다란 컴퓨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666인 거 아시죠? 컴퓨터가 그것을 이게 자판 조 이렇게 해가지고 뭐 666이에요 그게. 베리시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베리시도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컴퓨터 속에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스마트 빌딩입니다. 지금 이 스마트 빌딩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모델 삼아 시험 삼아 지금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도 봤을걸요? 뭐 시간 돼서 뭐 스마트폰으로 뚝 누르면 불 켜지고 자동적으로 문 잠기고 세탁기 돌아가게 하고 이처럼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집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두 다 이렇게 움직여요. 밥도 하고 지가 시간 돼서. 이게 스마트 빌딩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컴퓨터다. 컴퓨터. 컴퓨터 안에 산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바다 위를 가는 것, 그리고 집에서 사는 것, 도로에서 차 타고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다 컴퓨터예요. 모든 것이 다 컴퓨터예요. 산업 전반의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굉장히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책에서 스마트 피플 모델 구현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스마트 피플이 뭐냐?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 비클, 그리고 스마트 빌딩으로 이어질 IT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다. 자, 왜 웨어러블 컴퓨터가 있냐? 왜 스마트 비클이 있냐? 왜 스마트 빌딩이 있냐? 이건 모두 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다. 인간이다. IT전자 기술은 이제까지 인간 생활의 편리를 위한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집약되는 IT전자 기술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인간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된 제품들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IT전자 기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기능 향상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냐면 IT전자 기술을 활용한 초인에 대한 설례는 인조인간의 전설 600만 달러의 사나이. 이거 보셨습니까? 소머즈 보셨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재밌게 봤는데. 로보카, 배트맨, 아이언맨. 이것들이 다 여러분 사람이 컴퓨터를 입으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월드 오더의 전략이 포함되는 영화들이었다는 겁니다. 신체적 결함을 입은 인간을 IT전자 기술을 통해서 평균 수준 이상의 신체 활용 능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 다시 말해서 초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 피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를 타고 다녔어요. 컴퓨터 안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컴퓨터를 몸에 입어서 혹은 컴퓨터를 몸에 집어넣어서 초인이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GE가 만들려는 세상. 그리고 삼성에게 요구되고 있는 뉴월드 오더의 혹은 삼성이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스마트 피플 기술은 신체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와 달리 특수 컴퓨터를 신체에 내장하거나 삽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스마트 피플을 통해서 인간은 컴퓨터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극도로 과장하자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극도로 과장하자면 스마트 피플의 궁극적인 모델은 인간이 완벽한 컴퓨터의 부품이 되어 컴퓨터가 가진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피플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 삼성메디슨, 삼성의료재단,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삼성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충분히 스마트 피플의 선도주자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은 미래 먹거리, 그 앞부분에 보면 삼성 먹거리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앞으로 이런 쪽에 집중해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넥스트 삼성, 이재용의 삼성이 갈 바는 바로 스마트 비클, 스마트 빌딩, 그리고 스마트 피플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상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디지털화된 세상,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 컴퓨터 안에서 사는 세상인데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즉, 사람이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디지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핀테크가 나오는 거고, 나중에 제가 인터넷 은행, 핀테크에 대해서 따로 빼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정말 강의할 거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저도 반복하지만 여러분, 디지털 세상. 이 세상은 짐승의 표 원어를 풀면 디지털이라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즉, 세상이 이렇게
디지털, 점점 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것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명입니다.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을 넘어 컴퓨터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짐승의 사후의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의 표로 강제하는 시대는요, 환란에 이미 들어간 후입니다. 이미 후입니다. 따라서 환란이 열리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이나 넥스트 삼성이나 기타 전기자동차나 인터넷 은행이나 모든 세상들이 다 디지털로 바뀌는 것을 본다면 아하, 이제 환란이 열릴 때가 그리 멀리,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정령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전하는 기술을 보니까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겁니다. 속히 입으로만 마지막 때다 그렇게 되뇌이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실제적인 삶을 제발 입으로만 하지 맙시다. 입으로만 내가 뭘 할게, 입으로만 믿어, 그러지 맙시다. 좀 움직입시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나 믿었어요. 나 주님 믿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의 내 손과 발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이 뭘 하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회복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로, 솔직히 교회에서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강의 설교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부디 이렇게 아직 시대를 깨워주는 교회가 있을 때 부디 입으로만 마지막 때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실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오늘 지혜의 실체 그리고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짐승의 사회, 디지털 사회로 바뀐다는 것을 이 시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들, 여기까지 온 막장 세상에서 부디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때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런 지식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좀 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